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부정선거 이 얘기하면 음모론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설마 부정선거 했겠어? 그렇지만 그 내막을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간 국가가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사실상 부정선거가 오래전부터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7년 대선, 2022년 대선, 또 2000년 총선, 2024년 총선, 또 2023년 보궐선거 이런 거 등등등 부정선거가 정말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그 방송도 그렇고요. 또 조중동도 그렇고 이런 메이저 방송, 메이저 언론사들이 부정선거를 다루질 않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잡아내겠다. 과감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것이 밝혀지면 역사에 정말 훌륭한 역사로 나올 대통령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 탄핵시키려면 시켜라. 나 긴급 체포해라. 나 깜빵에 가겠다. 그러나 내가 혼자 이렇게 희생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다. 역사가 인정일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직급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너도 나도 아부하고 충성하고 아부와 충성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나와서 장성들이 눈물을 짜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저게 군인이냐 말이야. 군인 정신이 있느냐 말이야. 또 오늘 법사위원회 보니까 가짜 국회의원이거든요. 전현희라고 아시죠? 전현희. 전현희. 권익위원장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2대 때 당선이 됐는데, 그 전현희 의원이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말이죠. 범죄자가 그냥 정말 못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수처장, 또 법제실장, 또 누가 나왔죠? 거기 오늘 또 법원 행정처장인가요? 천대엽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는데 행정처장은 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사법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박지원 그 법사위원이죠. 공수처장한테 대통령 긴급 체포하시오.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지금 3시간째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긴급 속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목건여기 포도청이라고요.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련 있는 사람, 또 더 나가서 국가를 예국하는 사람, 반국가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국가를 살려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범법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득실거리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성동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 서울 중구하고 성동구가 합쳐졌죠. 중구 성동구인데 중구 성동구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 성동구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선거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결과만 얘기하겠는데요. 이 부정선거는 어디서 저질렀느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중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을 관외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지금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서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4월 10일 날이 본투표인데 5일 날 6일 날 자기 지역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동사무소에서 투표한 관내, 이건 관외가 되겠고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들이 투표한 게 국외 부재자 투표. 여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전산 조작에 의해서. 역시 서울 중구 성동구도 세표 진짜 투표에 전현희 후보에게 가짜 투표 한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렌식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제가 뭐 정보를 얻어서 한 게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자기들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카운팅을 한 겁니다. 전현희 후보가 65,204표를 얻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후보는 몇 표를 얻었느냐? 58,726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전현희 후보는요 18대 국회의원도 했어요. 이 사람도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20대도 국회의원 했죠. 이선인가 하고 21대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원장을 했습니다. 장관급이죠. 권익위원장. 그리고 윤희숙 후보는 경제학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분이 아마 컬럼비아에서 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나왔는데 이번 22대 나와서 낙선을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들이 중구 성동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윤희숙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희숙 씨가 당선됐는데 전현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전현희가 이겼네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가공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짜표가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느냐? 6,478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짜 투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은 표는 5만 26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후보가 58,726표를 얻었으니까 엄청나게 이겼죠. 몇 표를 이겼느냐? 8,700표를 이겼어요. 8,700표. 그런데 가짜 투표를 넣어가지고 여기 6,400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가짜 투표가 죄송합니다. 가짜 투표가 65,204표에 가짜 투표가 죄송합니다. 15,178표입니다. 가짜 투표가 15,178표를 얻어서 50,026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현희가 윤희숙 후보보다 몇 표 이겼다고 했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6,478표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가짜 투표 15,178표를 넣어가지고 50,026표를 얻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희숙 후보가 몇 표를 이겼습니까? 8,700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긴 것을 6,478표 이겼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3표당 1표가 가짜 투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조 투표입니다. 이조 투표. 가짜 투표. 15,178표.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로 당선된 사람들은 본인이 알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더 알 거야. 더불어민주당 172명 중에 전국구 합쳐서 그 중에 누구는 가짜 국회의원이니까 지명한 대로 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또 간혹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짜 국회의원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훼손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윤희숙 후보가 이겼다고 그 지역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야, 윤 후보한테 말이야,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222조입니다. 선거소송을 해라. 선거소송은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선거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수소법원이 바로 대법원이니까요. 그러면 이 소송 등에 대한 처리는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선거소송하고요, 180일 이내에 소송에 대해서, 소송 등에 대한 처리는 180일 이내에 대법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고는 누구냐? 윤희숙. 피고는 누구냐? 그 각 선거관리위원장이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모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거소송, 진짜 자기가 이겼는데 선거소송을 하는 의원들을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어요. 그저 어딥니까? 수원의 그 범죄학자 그 경기대 교수 있죠? 이수정 후보도 이겼는데 선거소송하라니까 그런 건 모른다는 거,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낙선된 의원이 당일 투표는 본인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판검사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식이 많고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숫자를 좀 연구해봐라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나왔는지 말이죠. 이거는 역추적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분들은 전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전산 조작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파헤쳐서 이런 숫자를 나오는데 저는 전산을 잘 몰라요.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역추적하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걔가 숫자를 계산한 건데 이번 포렌식이 나오면 바로 전현희 후보와 윤희숙 후보의 이 숫자가 선거관리위원이 이 숫자를 어떻게 조작했는가가 아주 간단합니다.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다가 3표씩 넣습니다. 플러스한 거지요. 간단해요, 이 원리는. 에?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있거나 이걸 파헤치는 사람만이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는 이런 조차를 모르니까 설마 부정선거가 있냐 하고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로비를 당했는지 말이죠. 또 공정선거를 위해서 광고, 공익광고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원 예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주는 거지요, 뭐 광고비로. 공익광고로. 그러니 그거 파헤치겠습니까? 지금요, 해외 언론들은 정말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학자들도 이 형법 87조인가요? 국헌문란이 91조인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 계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어떤 것을 또 위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헌법과 계엄법이 그리고 여러분 계엄을 선포해서 한 사람의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누구를 체포했습니까? 누구를 구금시켰습니까?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권능행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권능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능행사가 못하게 했느냐 막았느냐 불가능이냐 아니거든요. 권능행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숫자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 계속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정선거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